지구온난화가 만든 새로운 풍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대 사막에서 스키를 타고요. 북극권의 영구 동토 지역에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열대 사막 지역인 두바이의 스키는 실내 스키장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영구 동토 지역인 북극권에서 올 여름엔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졌고요. 물에서 온도 굉장히 적당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생활하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구 동토 지역에 속한 그린란드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력발전소가 들어서고 또 폭포가 만들어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린란드 들어는 봤는데 어떤 나라인지 조금 이제 애매하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린란드는 이제 유럽하고 북미, 네. 북미의 그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약 20배 정도 큰 섬입니다. 현재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아주 북극권 동토지대에 속하고 있죠. 예. 여름 3달 동안에 낮만 있고요. 겨울 3달은 밤만 계속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주세요. 혹시 그 얼음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다음에 이제 푸른 땅으로 불리는 그린란드, 예. 어느 쪽이 더 북쪽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린란드 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 같죠. 역시 참 눈칫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대단합니다. 예. 근데 되게 많은 분들 보고 물어보면요, 얼음 땅보다는 푸른 뜻의 이 그린란드가 남쪽에 있을 것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쵸. 실제로.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아이슬란드보다 북극권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린란드가 오히려. 이 지역에는 원주민인 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음 땅이잖아요. 이게 네네. 유럽인들에게 알려졌을 텐데 언제 알려진 거예요? 이게 이제 대개 9세기에 들어와서 기후 예. 온난기에 들어서는데요. 이때 거의 한 6천만 년 만에 들어온 온난기의 지구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네. 이 당시 그 온난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문명이 바이킹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바이킹족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늘자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르죠. 이들이 이제 다 전사가 되면서 배를 타고 당시 유럽 지역에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바이킹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쫓겨간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당시 그린란드 기온이 현재보다는 4도 정도 더 따뜻했기 때문에 많은 초목들이 자라자 그는 돌아와서 대대적으로 이 섬을 푸른 섬이라는 그린란드로 소개를 하면서 이주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무려 25척의 배에 꽉 찰 만큼 많은 이주 희망자들이 몰렸고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린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 이곳에는 주민 3,000명, 농장 280개소를 헤아릴 정도였는데 13세기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혹한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와 시설 인프라 변화로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던 저곳이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곳이 북극권 그 그린란드 쪽인가 봐요. 네네. 1년 내내 저렇게 얼음으로만 쫙 뒤덮여 있었던 그린란드가 기후변화가 왔고 색다른 풍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눈과 얼음으로 꽝꽝 얼어 있었죠. 뒤엎여 예. 있던 곳이거든요. 이게 북극 지방이거든요. 북극권 지역이라 그래요. 네. 이 북극권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폭포가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얼음으로 상상이 안 가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나 최근 최북단 그린란드에는 수력 발전도 생겼고 높이가 100m가 넘는 폭포도 만들어졌습니다. 바위산 안에 지름 5m짜리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내고요. 발전소 위쪽 해발 600m 위치한 산정호수의 물을 흘려보내서 수압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요. 예. 이 수력발전소는 1993년에 만들어진 그린란드 최초의 수력발전으로 이전에는 이 그린란드가 전부 화력발전소에만 에너지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5개 수력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수량이 풍부해하는데 지구온난화로 더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수자원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린란드는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고려해서 발전 용량의 증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빙하가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폭포도 이제 결국엔 빙하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년설이 녹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 만년설이 녹는 현장은 관광자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래요.
수도인 이제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쿠 여기 올드타운에서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발 1210m의 스르미치아크 산인데 이 산의 산허리에서 녹기 시작한 물이 100m가 넘는 절벽을 타고 모이면서 폭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만년설 폭포의 장관을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아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린란드의 얼음 땅 밑에 숨어 있는 자원이 엄청납니다. 얼음 땅이 드러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린란드 남서부의 쿠아네르 스윗 일대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만들어지는 거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 자원인데 예. 히토류라고 이게 1000만 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히토류만 해도 매년 전 세계 수량의 20에서 25%에 달하는 양인데요.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납, 아연, 우라늄 이런 것도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아라라고 제안했는데 단번에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 지구온난화가 그린란드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좀 북극 동토의 땅의 변화 또 가치에 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혹한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린란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